안녕하십니까. 10컷 고전소설 오늘의 날씨입니다. 용돈을 넉넉히 받은 우리 친구들의 얼굴은 언제나 맑음. 하지만 금세 다 쓰고 주머니가 텅 빈 친구의 얼굴은 차차 흐려져 비 또는 눈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좋건 나쁘건 우리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돈에 얽힌 이야기. 엽전을 의논한 가전체 소설 공방전 함께 볼까요? 옛날에 공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자는 관지, 꿰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의 이름인 공방은 둥근 모양의 네모난 구멍이 있는 옛날 돈을 말합니다. 공방의 조상은 일찍이 수양산에 숨어 굴 속에서 살았기에 세상에 쓰인 적이 없었습니다. 황제 시절에 조금 쓰이기도 했으나 성질이 거세어 세상 일에 그리 잘 적응하질 못했었죠. 어느 날 황제가 대장장이를 불러 물어보니 그가 한참 들여다보고 말하기를 바탕이 거세어 쓸만한 것이 못 되지만 풀무나 망치로 때를 긁어 빛을 낸다면 마땅히 그 자질이 점점 드러나리이다. 그리하여 공방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공방은 밖은 둥글고 안은 모가 나며 때에 따라 변하기를 잘하여 한나라 때는 외국 사무를 담당하는 홍려경이 되었습니다. 당시 오왕비가 교만하고 주제넘는 권세를 부렸는데 공방은 거기부터 많은 이익을 보았습지요. 무제 때 온 천하가 흉년이 들어 나라의 창고가 텅 비게 되자 황제는 공방을 부민후로 삼고 소금과 철을 담당하는 염철승 근과 함께 조정에 머무르게 하기도 했습니다. 공방은 성품이 탐욕스럽고 염치가 없는 인물이었는데요. 나라의 재산을 총괄하면서 본전과 이자의 경중을 저울질하기 좋아해서 백성들이 작은 이익으로도 다투게 하고 물건값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함으로써 결국에는 곡식을 천히 여기고 돈, 자신만을 중히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권세가들을 등에 업고 권력을 휘두르는 공방, 심지어 벼슬을 팔거나 승진시키는 것에도 관여했죠. 벼슬아치들은 절개를 굽혀 공방을 섬겼고 공방은 이를 이용해 부를 축적해 갔습니다. 공방은 인간성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이해관계만 생각하면서 사람을 대했습니다. 때로는 시골 건달패들을 따라다니면서 투전도 하고 내기바둑도 두며 이리저리 어울려 지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공방의 말 한마디가 천금과 같이 중하다고 말할 정도였죠. 새로이 원제가 즉위하자 공우라는 한 신하가 상소합니다. 공방이 오랫동안 중요한 직책을 맡았으나 국가의 근본인 농사를 버리고 오로지 물품을 교환하는 이익만 추구하니 나라는 곤궁에 빠졌으며 공방으로 인해 뇌물과 청탁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황제는 상소의 청을 윤허하여 마침내 공방은 조정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당나라 시대가 되어 국가의 재정이 부족해지자 유한이라는 신하가 다시 공방의 정책을 실시하면 국가 경제가 편리해질 것이라고 간언을 올립니다. 왕은 공방을 다시 불러들이려 했지만 공방은 이미 죽은 지 오래였습죠. 하여 왕은 사방에 흩어져 살던 공방의 제자들을 등용하게 되고 공방의 정책이 다시 크게 성행하게 됩니다.
다시 송나라 때는 왕안석이 나란 일을 보면서 적은 이자로 백성에게 돈을 꾸어주는 청묘법이란 걸 만들게 되지만 세상은 매우 시끄럽고 나라 경제는 무척이나 곤궁해졌습니다. 신하 소식이라는 자가 청묘법의 폐단을 비판하다가 모함을 당해 귀양을 가게 되기도 했죠. 그 뒤로 조정의 신하들은 감히 함부로 말하지 못하다가 사마광이 정승에 오르자 청묘법을 폐하고 다시 소식을 등용할 것을 청하여 올립니다. 이에 공방의 무리는 세력을 잃고 더 이상은 번창하지 못하게 되었지요. 한편 공방에게는 윤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또한 성품이 경박해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았고 불법으로 물건을 얻은 죄까지 드러나 결국엔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에 사신이 논평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이익을 좇는 자를 어찌 충성스럽다고 할 수 있겠는가? 공방은 좋은 주인을 만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은혜에 보답했어야 했는데 도리어 나라의 권세를 독차지하고 사사로이 당파를 만들기까지 했으니 도리에 매우 어긋난 자로다. 흐렸다가 맑았다가 날씨처럼 변화무쌍했던 공방의 삶. 여기서 잠시 공방전의 임춘 작가님 초대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이렇게 사물을 의인화해서 마치 전기문처럼 쓴 소설을 가전체 소설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엽전을 의인화한 이 작품 공방전 외에 술을 의인화한 국순전도 제가 지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알고 말고요. 그런데 작가님, 가전체 소설의 끝부분에는 사신의 말이 덧붙여지는 게 중요한 특징 중 하나지 않습니까? 거기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어떤 면에서는 작가의 논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사물을 바탕으로 한 교훈적 주제를 전한다고나 할까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소설이라는 서사적 성격과 함께 교술문학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가전체 소설 공방전. 국순전과 함께 잘 새겨봅시다.